안녕하십니까. 스타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매주 공교롭게도 수요일이면 시장이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출연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즐겁지 못하게 방송을 시청하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입니다. 자, 주식은 이제 요 부분이 지난주 10월 18일 날 주가 조작 영풍재지 그리고 대한금속 해서 11개월간 100개가 넘는 계좌를 동원해서 주가 조작 세력을 긴급 체포했다. 그래서 요 담보와 관련된 부분, 그래서 키움증권이 미수금이 4,934억 원. 갑자기 이 영풍재지 주가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주식은 세력주고 그 세력주라고 하는 부분은 차트를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키움증권이 증권사로서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미수금이 4,934억 원, 약 5천억 돈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시장 전반에 놓여져 있는 미수 잔고가 1조가 넘는 금액이 쌓여 있다는 거죠. 그 5천억을 제외하고도 5천억이 넘는 미수금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시장 교란 요인 중에 하나고, 또 유상증자 시세 조정한 중국계 기업 골든 센츄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가격이 700원짜리가 100원짜리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중국계 기업 역시 이런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이제 귓속말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너만 알아 하면서 이건 작전주다, 세력주다 하는 주식들 그 10개 중에 7개 종목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또 성공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제때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주식은 펀더멘털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난 10월 11일 날 여러분들께 한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배경은 신용잔고와 그리고 미수금, 이 부분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10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만 좀 크게 적어주시겠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평상시 미수금이 5천억 정도 되는데, 그죠? 영풍재지 사건 이후 10월 18일부터 급격히 미수금이 늘면서 1조 250억. 그러니까 오늘부로, 그러니까 10월 21일부로 1조 300억 정도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수금 흐름 부분들이 수급적 교란 형태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장 초반 동시효과 시작하기 전에는 시장에 엄청나게 약세 종목 부분들의 시가 흐름 부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뜻밖의 중국에서 시진핑이 중국의 인민은행을 방문하면서 그거와 맞춰서 중국이 184조 원 규모 특별 국채 발행을 한다. 그죠? 이 특별 국채 발행을 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도 확대하고, 그럼을 통해서 경제 위기 그 부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나타낸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이 갭상승했다가 음봉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우리 시장도 덩달아서 중국 관련주, 그동안 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기만 했었던 석유화학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또 카지노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였는데, 중요한 부분은 의지는 나타냈으나 이렇게 이 특별 국채를 발행할 정도로 중국의 부동산 문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비구이안 등 이런 부동산 문제와 실업률, 여기서 어떻게든 탈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 부분에 있어서의 이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쉽게 탈중국화하는 흐름들 속에서 중국이 자생력을 갖고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26일에서 28일 미국 방문을 하죠. 실질적으로 지난 10월 9일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상원 원내대표 일행들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이 상석에 앉지 않고 마주 앉아서 그죠? 양국 관계 망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의 부동산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 문제고 바이든은 그죠? 지금 트럼프에 비해서 정부 정책적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뒤처진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흐름,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11월 아펙 회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미중 정상회담이 만나서 외교나 경제 부분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자, 궁극적으로는 일정 정도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국가 다 지금 처해 있는 자국의 경제 사정 부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트럼프의 재선에 대한 욕심, 이 부분이 진행되고 또 시진핑이 인민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행여나 IRI 법안이라든지 미국과 중국의 지금 무역 전쟁이다라고 하는 자원 국유화 이런 부분들에서 일정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지 않지만 저는 이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AI와 그리고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부분이 왜 그러하냐? 라고 본다면 이유가 중국의 경제적 위압된 관세 인상의 흐름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강압방지법안을 24일 날 채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중국의 저가 전기차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 그런 가운데에서 정상적인 무역 활동이 아닌 중국의 보조금 정책이라 또 기술 이전 요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대항하겠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 부분은 비단 EU뿐만이 아니라 G7도 28일 통상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방대 중국 구도의 탈세계화가 심화될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상회담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로 중국 관련주가 오늘 올랐다 해서 추격하는 매수 흐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부분의 흐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불확실성이 커진 어려워진 시장. 이게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미국 설비 투자와 금리 흐름을 보게 되면 금리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제조업 관련 지표들은 양호합니다. 어제 글로벌 제조업 PMI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였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고 그 부분이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으나 금리 상승이라든지 정치, 지정학적 불안, 경제 불확실성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선뜻 하기가 쉽지 않은 흐름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우리 시장에서 일정 정도 반등을 했지만 반등입니다. 그죠? 원체 낙폭이 심했으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솔라이치라든지 인페이지 에너지, 태양광 쪽,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은 급락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단 그 부분에서 이제 지켜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께 지난번 돌직구 타임에 있어서 말씀드렸었던 이 전력 발전
이런 쪽 부분은 그나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3분기, 3, 4분기 실적 이후에는 다소 주춤할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빅테크 기업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간에 4, 5%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알파벳은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이 시간 외에서는 5%대 약세를 보이는 부분 거기에 이제 25일 메타 26일 뭐 아마존 해서 실적 발표 흐름이 놓여져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보게 되면 빅테크 기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의 실적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움츠려든 부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그나마 현금 유동성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 주가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외의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달러 강세를 지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기업들 부분에 있어서는 환차선도 발생을 했을 거고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좀 차트가 작은데 PER과 초과 유동성 증가율을 표시한 부분인데 유동성에 비해서 과하게 올랐었던 부분이 지금 축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쉽게 안심하기 어려운 비추세 구간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0일 날 그죠? 중국이 지난번 7, 8월 달에 게르마늄, 갈륨 부분의 수출 통제 부분 이런 부분이 진행되다가 이번에는 흑연과 관련된 수출 통제를 10월 20일 날 한다고 발표를 했죠. 군수 사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표면적 이유. 그런 가운데에서 12월부터 이제 고순도 흑연 등 통제를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미국이 이야기했었던 AI 저사양 칩까지 규제한다는 이야기의 반발인 거죠. 사실 흑연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배터리용 흑연 중국 의존도는 89%, 90%가 넘어가는 부분이죠. 거기에 흑연은 중국 생산 물량의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천연 흑연 정제는 100%를 차지할 만큼 중국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력이 너무 고난이도여서 그거 아니고요. 환경 문제 때문에 잘 사는 나라, 선진 국가들은 잘 안 하기 때문이었죠. 자, 흑연 수요가 10년간 연평균 10.5% 증가하는 가운데에서 공급은 5.7%밖에 증가하지 않으니까 중국의 중요성이 엄청 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1월, 7월 인조 흑연의 수입이 93.7%가 중국산이고 흑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구체, 그죠? 이 전구체의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또 96%.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재화를 빨리 할 수 있는 국산화를 하는 흐름으로 가야지 이렇게 뉴스 때마다 그죠? 시장과 종목이 흔들리는 이 부담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가기관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 부분은 비용에 너무 함몰되어서 그죠? 이 국산화를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국가에 예속당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경각심을 느껴야 될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미국을 겨냥한 거지만 우리에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그죠?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부분인데 중국만 배불리는 한국 전기차 보조금. 실질적으로 2022년 우리나라 전기차 국비 보조금 예산 보게 되면 1조 7천억, 그죠? 그리고 2023년에는 1조 9천억. 이렇게 약 2조 가까이를 보조금 예산을 사용하는데 사실 집행률은 84%, 2023년은 7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만큼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100% 집행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전기차 수요가 그만큼 못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과점 체계에 놓여져 있는 현대차 기아의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제대로 된
자동차, 제대로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리고 주행거리나 안정성을 담보로 한 대한민국 자체 이 과점에 놓여져 있는 현대 기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다른 여타 국가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 또한 우리 그들의 몫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받는 전기 화물차 50종 중에서 14종이 중국산 약 30%고 전기버스는 약 44.6%가 중국산입니다. 그 작년에 2천억 원이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으로 지급됐다는 거예요. 그죠? 현재 1톤 전기 트럭 보조금만 대당 최대 2,35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죠? 국고에서 지자체에서. 이러니 그죠? 이 1톤 트럭 1,000만 원대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그만큼의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거는 한번 국가적인 정책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요 며칠 장안의 화제죠, 그죠? 멋있게 1조짜리 오줌을 누고 있는 맥주, 칭다오 공맥주 공장입니다. 1조짜리 오줌이었습니다. 소변. 왜? 주가가 박살이 났으니까. 그죠? 엄청난 부분인데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단백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공업용 본드나 합성 섬유에 쓰이는 인공 화합물을 넣었었던 거. 그리고 2015년에는 인공 계란 이야기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2021년 남성이 알몸으로 배추를 절이거나 굴삭기로 배추를 옮기는 알몸 김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기차를 중국산 쉽게 구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신용잔고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부분은 미수금이고 미수금 해소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신용잔고는 그죠? 이 18조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18조 이하로만 내려온다면 정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신용잔고 부분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수금 해소의 흐름 부분이 정점이 나와야 시장이 바닥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여튼 코스피와 신용잔고를 보게 되면 시장 2300포인트대 라인 부분에 지지 라인이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신용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도 조금만 더 신용잔고 부분이 내려오면 되는 그런 수급적인 흐름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가는 결국 이거죠. 그죠? 수급에 의해서 사실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가장 기본이 펀더멘탈인데 그 펀더멘탈보다 더한 부분은 뭡니까? 단기적으로는 법보다 무서운 수급이죠. 누군가 매수를 많이 하느냐, 매도를 많이 하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센티멘탈. 그죠? 심리적인 부분. 내가 투매를 할 거냐, 아니면 탐욕에 의해서 추격 매수를 할 거냐. 이런 모든 것들이 집합하면서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 영업이익 기준, 거기에서 PBR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 0.9배 정도의 가격 라인 레벨까지 2350포인트면 내려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는 그 0.9배를 살짝 하회하기도 했었고 또 이번에 코로나 2020년 코로나 때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0.9배 정도에서 코스피의 저점이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지수 라인에서 너무 크게 추가 하락을 경계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코스피 연도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2023년 영업이익은 2022년과 유사한 수준 부분에 전망을 하고 있는데 2024년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 보고서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더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2023년 3, 4분기 실적 부분과 2023년 4, 4분기 실적은 아직 하향 중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면 지금 이 지수대 라인에서 곧바로의 그 반등이나
급락의 흐름보다는 지루한 핑퐁 장세가 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매출액과 또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더라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10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우리나라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 다소 국면 전환을 시도 중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아직 한국 20일까지 수출액은 33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 증가, 일평균 8.6% 기록하면서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평균 18원 막대 부분인데 아직은 뭐 이 고점을 치고 갈 만한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거기에서 뭐 승용차나 가전제품 부분들의 이 견조한 수출 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반도체 쪽에서 9월에 뭐 마이너스 14.1%였는데 지금 마이너스 6.4%. 그러니까 마이너스 증가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죠? 그건 이제 하방을 제어할 수 있는 요소는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추석 이후부터 계속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노출된 세 가지. 제가 그 이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죠? 국채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대를 넘어서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어제부터 좀 하향을 하고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4.834%, 그죠? 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요 이틀 전에 5%대를 넘어선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는 패키지 법안 1,050억 달러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러면서 국채에 대한 이 수요가 흐름, 이 부분 때문에 진행된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그런데 중요한 건 5%대면 어떻고 4.95%면 어떻습니까? 이미 시장에 일정 정도 반영됐다라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달러 인덱스가 10월 4일에 고점인 107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남에도 불구하고 유가 WTI가 반등을 했지만 95달러를 넘지 못했다는 거. 이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더 내려갈 부분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공매도를 활용한 투자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공매도 비중 부분이 이 10월 중순부터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에 대한 흐름 부분이 진행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중국이 흑연을 규제한다라고 했는데 그죠? 사실 그 흑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2분 전입니다. 그 이야기를 2분 안에 끝낼 수가 없어서 그죠? 요 궁금한 사항은 그죠? 전체적으로 흑연 부분에 있어서 침상 코크스 그래서 그 인조 흑연을 만드는 과정 거기에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필요로 하고 그것을 우리나라가 어떤 기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보는 부분은 이따 이 장 마감 후에 그죠? 이 공개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GM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0만 대 전기차 생산을 한다는 목표를 폐기했다. 이 이야기 뉴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 성장 전망이 다소 둔화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 그죠? 2022년에 2024년까지 GM이 생산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죠? 지금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생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노조 압박용이라는 것도 일정 정도 있고 그리고 2025년까지 100만 대 생산은 변함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공개방송 설명도 못 드리겠네요. 자세한 건 6시 10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